일단 좁혀서 키키키린 배우분의 장면을 먼저 좀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모든 순간이 이게 시나리오에 있는 걸까? 아닐까? 있는 걸까? 아닐까? 사실은 모든 장면이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키키키린 배우님의 지금 방금 유정 배우가 말씀하신 그 장면과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건 바닷가 장면에서의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키키키린 배우님만이 이렇게 좀 해낼 수 있는 순간들이 감독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台本には書いてないですかね、今のとこに関して言うとね。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대본에 적혀 있진 않았습니다. 突然するわけではないので、キリンさんやっぱりすごくアドリブをする女優だっていうふうに日本でも言われてるけれども、なんかストーリーと関係なく勝手なことをするわけでは絶対にないんですよ。なので、本の読み合わせをしたところで、彼女から説明がまずあって、今回は入れ歯を外したい。子供が見た時に、汚ねえな、気持ち悪いなって思われる存在として家にいるべきだと思うと、自分が。だから、髪の毛ももう何日も洗ってないような感じにしたいっていうような、いろんな自分の演出プランを全部そこで僕に伝えてくれるんですよね。それでもちろん全部じゃあそれでいきましょうって全部言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お互いに納得した上で、人物というのが出来上がっておりまして、玄関先で入れ歯のない歯茎でみかん食べるっていうのは彼女のアイデアで、現場で見ててみんなすごいなっつってもう本当に感心してましたけど。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이제 뭐 임의로 애드립을 친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키키키린이라고 하면은 좀 애드립을 많이 하는 여배우로 알려져는 있는데, 이분이 무슨 스토리랑 뭐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뭐 임의로 무슨 애드립을 친다던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본 리딩을 할 때 키키키린 배우가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좀 틀니를 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봐서 좀 뭐야 이 할머니 좀 더럽다라든지 아니면 좀 징그럽다, 그런 좀 존재로서 이제 집에 내가 존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정말 며칠 동안 감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연기 플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다 그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로 이제 상호간에 납득된 상태로 이제 그 임무를 이제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 배우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현관에서 그 틀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잇몸으로만 감귤을 먹는 그 씬, 그 장면도 이제 키키키린 배우의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들 와, 대단하다고 다 감탄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송강호 배우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의 존재감을 진짜 보여주는 배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항상 자기 시나리오를 먼저 쓰면 필리시모 호프만 배우에게 먼저 시나리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가 연기할 때도 뒤에 필리시모 호프만이 포커스가 나간 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필리시모 호프만은 포커스가 맞지 않아도 화면 안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그 화면이 달라지는 배우다라고 난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감독에게 그런 배우가 어쩌면 한 명씩은 있을 텐데, 어쩌면 감독님의 영화에서 키키키린이라는 배우가 저는 늘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제는 키키키린 배우가 없는 감독님의 영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실은 숙제가 저에게도 좀 남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키키키린이라는 배우에 대한 뭐랄까요, 빈자리랄까요, 이런 게 어떻게 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키키키린 배우에 대한 좀 가장 좋은 기억을 하나만, 좀 사적인 기억을 우리와 나눠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難しいな。 어려운데. どういう 너무 많은가요? 이제 다ありすぎてですか?
そ 네, 너무 많아서. う。いろんなことを学ばせてもらったから、映画の中だけではないんだよね。だから、一番、日常的なことで言うと、時々声かけてくれて、ご飯を例えば食べに行く。よく行ってたお寿司屋さんがあって、そこに2人で行くでしょ。そうすると、キリンさんがカウンターに座って、途中の小鉢とかいらないから、あなたの自信のある握りの美味しいのから順に、コースの半分だけ出してっていうのよね。 예, 우선 예, 정말 많은 것을 이제 그 이분에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그 뭐 밥을 이렇게 먹여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 가던 이제 그 초밥집이 있었는데, 초밥집 카운터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스시집 이제 초밥집에 가면은 반찬처럼 이렇게 좀 작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 코바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요리사 당신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그 이제 초밥 종류 그것을 한 이제 그 코스 절반 정도까지 한번 좀 펼쳐놔 봐라,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コース食べに行っても、全部食べたいんだけど、ここ量が多いから全部半分ずつ出してっていう注文の仕方をしたりするんです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코스를 먹으러 가도 이게 다 먹고 싶은데, 저는 그 여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각 요리마다 양은 한 절반씩만 내놔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お店の人も全部それはいはいっつってキリンさんだから全部やってくれるんだけど、そこの隣に座ってなんかすごく無理な注文をしてるのを一緒に僕が並んで食べる。で大体その時に彼女が話すのは、人の噂話だったり、大体そこでするのって離婚の話か、土地を買った買わないの話か、整形の話かみたいな、そういう本当に下世話な話をずっとしてるんですけど。 그런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가게분도 상대가 이제 키키키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하고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하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주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저는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먹고 있으면은, 이분은 대체로 이제 남매 뒷담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소문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뭐 이혼을 했네, 아니면은 뭐 누가 뭐 땅을 사네 마네 이런 얘기를, 뭐 누가 또 이제 얼굴을 뭐 만졌네 이런 식으로 진짜 세상 정말 하찮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でお店出てくると、あなた隣に座ってたカップルどういう関係だと思うってこう質問が飛んでくるわけですよ。要するに、もちろんお寿司食べながらいろんな話するんだけど、すごい周りにいる人たちを観察してて、彼女は。それに僕はちゃんと、僕なりの観察眼で答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その辺がだから楽しいんですけど、すごい人間観察ということで言うと、とても鍛えられる、気の抜けないランチなんですよね。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너는 우리 옆에 있는 저 커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떤 관계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뭐 초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주변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제 어떤 관계를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선 답을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사람을 관찰하는, 인간을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련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 そういうだから、どうでもいい話の合間に、さっき話したみたいな、今回私入れ歯外したいのみたいな、自分の演出プランがスッと入ってきたりするから、いろんな意味で勉強になった10年なんですよ。ご一緒した、本当に短い時間ですけど。だからもうい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いなくなってもう7年経ちましたけど、いまだに自分が脚本を書いたり、いろんな場に行った時に、これキリンさんだったらどうするだろう、キリンさんだったらここで何をかっこ悪いと思うだろうか、どうしたら叱られるだろうかみたいな
ことを自然と考えてますね、未だに自分で。 근데 그 정말 하찮은 이야기들을 뭐 그렇게 좀 아주 좀 가벼운 그런 이제 그 세상 흘러가는 얘기들을 하시다가 그런 중간에 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그 뭐 틀니를 빼고선 이제 난 이번에 그 역할을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그 연기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저에게는 여러모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했던 그 10년이 그러니까 뭐 시간상으로는 그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작고하신지도 이제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도 각본 작업을 한다던가 뭐 여러 이제 상황에서 아 이런 상황이라면 키키키린 씨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것을 보고서 아, 저 추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이분에게 좀 꾸중을 들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히 이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많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의식을 하는.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 현장이 사실 더 궁금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배우로 경험한 고려대 히로카즈 감독님의 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이 키키키린 배우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나리오 상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혹시 배우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가령 브로커 같은 경우에 좀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좀 연기를 하거나 만들어진 장면이 있는지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브로커에서 직접 경험해본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편지를 쓴다는 게 진짜예요? 그 시나리오와 다르게 뭐 이 장면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의견이 있을 때 배우에게 편지를 써서 줬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네, 그 받았었고요. 제 기억에는 그 엔딩에 대한 좀 수정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엔딩을 좀 고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좀 저희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배우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글을 써서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감독님은 콘티도 직접 다 그리셨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은 대본도 원고지에 아직 그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쓰시면 저희는 어쨌든 이제 타이핑된 걸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받지만 감독님은 아직 그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새롭고 너무 재밌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뭐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어떤 장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항상 하고 있다고 느꼈었고 현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배우들이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뭔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축복받은 현장이었고 저희가 특히 지방 촬영을 거의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강원도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뭐 부산에서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과 감독님 다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찍었었는데 그랬던 환경이 더 또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 감독님이 아까 그 키키키린 배우님 얘기하셨었지만 저는 이제 두나 언니랑 대부분의 촬영을 같이 했었다 보니까 그 지은 씨랑 선배님이랑 동원 선배님 쪽의 촬영과는 많이 겹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만 저랑 두나 언니 그 촬영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시나리오와 뭐가 뭐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게 촬영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감독님 디렉팅 받으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에 이렇게 배우로 출연할 수 있는 게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기쁘다 보니까 제가 잘 그러지 않는 편인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좀 현장에서 좀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감독님 디렉팅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계산해가고 너무 많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찍으면서
제가 감각됐던 것은 감독님이 내가 준비해 간 거를 해체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전 좀 느꼈어요. 너 그거 준비한 거 하지 말라고 말해 주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감독님 영화 안에서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거를 좀 자각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저도 편하게 현장에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송강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감독님과? 아까부터 이주영 씨 이렇게 보는데 뭐 얼굴이 이상하다 했는데 눈썹이 눈썹. 네, 연극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제가 지금 다른 거 역할 때문에 지금 눈썹이 없어요. 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칠하고 올 걸 생각을 못했어. 연극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멋있어요. 그래도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감독님께 네, 여쭤보세요. 뭐 브로커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작품들 속에 감독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인물, 캐릭터가 어떤 배우를 만나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가 되어서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出会って役がすごく変わったキャラクターが 배우와 만나서 그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 あります。 있습니다. それはだからね、子供の時もそれは起きるんですけど、会って、この子撮りたいな、魅力的だなって思ったけれども、自分が最初に考えていた役とは違うってなった時に、その子で書き直しちゃう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よ。その子のパーソナリティに寄せてって、実際にあった物語からちょっと違う方に、撮る人物に寄せてって書き直すっていうのは、奇跡っていう映画を撮った時はまさにそうでしたし、時々やりますね。そういう出会いを優先するっていうのは。万引き家族で言うと、松岡茉優がやった役、あそこにいた安藤サクラの、妹的にあそこにいた役、あれは松岡茉優に会って、この子今回キキキリンと安藤サクラというもう本当にうまい女優にぶつけてみようと思って、最初に書いていた役柄と全然違って彼女に当て書きした役に直しました。 예, 이거는 이제 그 아이 배우,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의 경우에도 이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아이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그 역할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 맞춰서 저는 이제 각본 작업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개성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를 좀 바꿔나가는 식으로 저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이제 배우와 만나서 이제 바뀌게 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만남을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써놓은 그 캐릭터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신 어느 가족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츠오카 마유, 안도 사쿠라의 거의 이제 동생처럼 이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여성, 예, 마츠오카 마유. 그래서 마츠오카 마유 씨를 만나고 제가 썼던 이제 캐릭터에서 바꾸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그린 그런 이제 인물상 캐릭터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키키키린 그리고 이제 안도 사쿠라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쟁쟁한 여배우들과 일단 딱 부딪히게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다시 좀 이제 마츠오카 마유 씨를 만나고 캐릭터로 다시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제가 좀 다시 보면서 궁금해진 장면이 릴리 프랭키하고 안도 사쿠라하고 비 오는 여름에, 네. 뜨밤이 아니죠, 낮이니까. 그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퀀스가 어떻게 연출이 됐을까가 궁금했어요. 그걸 약간 그 장면에 릴리 프랭키의 연기가 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이미 그 전에 면을 먹고 있을 때부터 벌써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그 릴리 프랭키 씨와 안조 사쿠라 씨가 만들어 나갔던 그 시퀀스의 좀 촬영이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걸 감독님과 배우가 어떻게 그때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을지. どのように演出したか。 어떤 식으로 그 씬을 연출했는가? あそこでも全カット絵コンテは一応書いてるんですよ。その際どく見えないように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で、もちろん、あの映画の中ですごく、キリンさんが自分が汚くありたいって言ったのは、最初にセックスってストレートに言っちゃうとあれなんですけれども、人間の肉体をちゃんと撮りたいんですっていうことは最初に宣言して始まってるプロジェクトだったので、あのシーンで二人が、唯一ですね、映画の中でいうと唯一夫婦の関係になる瞬間なので、そこをきちんと描きたいという話はしてました。どう演出するか。一応どのタイミングで二人が重なって髪の毛に手が入ってみたいなことは僕が指示をしました。それ任せちゃうと逆にすごく恥ずかしいことになるので、役者としてはこうやって手の動き、手の位置とか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細かくやりました。 예,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그 스토리보드에 다 이제 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보여야 하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 작품 내에서 키키키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좀 추해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섹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면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육체를 제대로 표현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선언을 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유일하게 이 영화 내에서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그려내고 싶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출에 관해서는 일단 어느 타이밍에 서로의 몸이 이제 이렇게 포개지고, 또 그리고 머리카락에 이제 언제 이렇게 좀 손을 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 디렉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배우분들한테만 맡기면 배우분들도 좀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손 동작이라든지 손을 이렇게 얹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세세하게 디렉션을 했습니다. ただなんだろうね、そのものを描く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例えば料理っていうのも描きようによっては非常になんだろうな、性的にも描けると思いますけども、料理を描くときにも準備と後片付けっていうのが僕はすごく大事だと思っていて、食べてる瞬間よりもどんな準備を誰とするのか、その時の手の動きとか音とかもそうですけど、だから準備と後片付け、だからシーンも大事なのはその行為の前と後っていうのに重心を置いて描い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で描きました。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대상 자체를 이제 표현한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리도 음식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에 대해서 좀 먹는 부분보다는 저는 요리를 준비하고 이제 뒷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어떤 때에 누구와 함께 준비를 하고, 또 먹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준비와 정리 단계를 뒷정리하는 이제 단계를 상당히 중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장면에서도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의 전과 후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의
뒤가 사실은 제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도 사쿠라와 릴리 프랭크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좀 달리 보게 되는 어떤 전환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의 좀 생명력이 좀 달라지는 약간 순간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약간 좀 재밌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게 일종의 어른들의 스릴러잖아요. 둘의 분위기가 그럴 때 그 다음 컷이 그 쇼타하고 유리가 뛰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마조마 그래서 속으로 오지마 얘들아 라고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보았던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았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아무래도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뭐 칸네에서도 공개되고 나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도 사쿠라가 취조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그때 직전에 받았던 질문이 두 아이는 당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는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는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장면의 임팩트가 굉장히 세서 케이트 블랜쳇은 심지어 엄청난 발언을 하셨죠. 앞으로 모든 영화에서 배우들이 우는 장면은 이 영화의 안도 사쿠라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나는 엄청난 찬사를 케이트 블랜쳇이 당시 칸영화제 심사하면서 했을 정도의 임팩트를 준 장면인데 그 장면의 최초의 관객이신 거잖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고 사실 그 장면은 한 테이크에 찍었어도 놀랍고 여러 테이크를 찍어서 나온 거라고 해도 놀라운 장면이라서 실제 그 장면에 대한 좀 감독님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졌습니다. もともとは台本に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取り調べ室とは書いてあるんですよ、台本には。取り調べ室で何を聞くかは台本にはなくて、撮ってる途中で考えたんですけど、本人には伝えてないっていう状況で、ただ、その撮影が進んでいく上で、さくらさんから質問が出て、リリーさんがやってる役の男は自分のことを父ちゃんと呼べ父ちゃんと呼べって息子に呼ばせたがっているけれども、信代さんはお母さんってそういうことを一切言わないけれどもどう思ってるでしょうかって質問されて、多分呼んでほしいけどそういうことをストレートに子供に言うタイプじゃ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みたいな話をさくらさんとして、でもその視点は面白いなと思って、じゃあ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ねって言って、商店街でラムネサイダー飲みながら、お母さんって言われて嬉しいっていうふうに、声かけられた、お店の人に声かけられた反応として、翔太が言うシーンを書いたんですよ。で、それを編集で見ながら、すごいいいシーンになったなと思って、じゃあ取り調べの場で、なんて呼ばれてましたって聞かれて、お母さんって呼んでほしかったけど呼ばれなかったな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を引き出し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取り調べ室の質問を考えて、その場で、僕は用意してましたけれども、誰にも伝えずに、隣にいる刑事役の人にホワイトボードで質問を次々とこう渡していって質問をしていく中で出てきたシーンです。 그 원래는 이제 그 대본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본에 뭐 취조실이라는 부분은 있기는 했었는데 그 취조실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이제 대본에 적혀 있지는 않았었고요. 촬영 도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한 이제 그 대사인데 본인에게 전하진 않았었어요. 촬영 전에는. 근데 단 이제 촬영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도 사쿠라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릴리 프랭키가 연기를 하는 이제 오사문가 그 아버지가 이제 아이한테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하는데 노부요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노부요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불리고 싶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기는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요구는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질문한 것이 그 관점이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점가에서 이제 같이 그 이제 쇼타랑 걸어가면서 그 사이다인가요? 라무네라고 해서 이제 사이다랑 비슷한 이제 음료를 이제 둘이 마시면서 가는데 무슨 고로케를 사라고 했나?
뭐 어머니 이제 뭐 그렇게 사가세요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는데 근데 쇼타가 이러잖아요. 뭐 엄마라고 불려서 좋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씬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을 받고서.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을 하면서 아, 참 이 장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취조실의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조실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 질문을 받고 아, 이 여자는 자기가 엄마로 불리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전에 주진 않았고 저는 사전에 준비는 했죠. 이제 이제 대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제 옆에 있었던 그 형사 역할을 맡은 이제 여배우한테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이제 순서대로 계속 전하면서 그 장면을 찍게 됐습니다. そうだから僕が書いたというよりは彼女の質問によって出来上がったシーンだって言ってもいいぐらいです。 그래서 제가 쓴 이제 대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그 안도 사쿠라 씨의 질문에 의해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もうでもその撮影してだから僕が最初の観客だと思いますけどカメラ脇に座って撮りながらあとなんか特別なシーン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もう回り始めたらすぐ分かったので本当にただフィルムだったからね、昨日もちょっと話したけどフィルムあれもう質問しながらだから泣き始めて止まらなくなってこれフィルムのあとどのくらい残ってるんだろうと途中でフィルム落ちたらどうしようっていうそればっか気にしてたの正直言うと。 그런데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연기의 첫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있으면서 아, 이건 정말 특별한 장면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바로 그 직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필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제도 제가 아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시작되고, 이제 그녀의 이제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멈추질 않는데, 필름이 과연 이게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필름이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장면은 첫 번째 테이크인가요? 아니면 여러 테이크를 간 건가요? 아 테이크 1です。 예, 테이크 1입니다. 아 테이크 1이요. あれは2度はできないです。 예, 그거는 두 번은 할 수 없는 연기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질문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대답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보통 감독님들이 그 영화의 어떤 엔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관객의 몫입니다라고 이렇게 질문 반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배우님들의 좀 그냥 뭐 배우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만난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좀 상상이랄까 배우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 조금 디테일하게는 마지막에 유리가 본 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그에 대한 답이든 아니든 앞으로 이 영화의 엔딩 이후에 이 가족에게는 어떤 시간이 찾아올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신다면 두 배우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감독님의 많은 영화가 좀 말하고 있는 감독님의 영화 중에 많은 수의 영화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 브로커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뭔가 죄는 어디서부터 죄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모든 이런 질문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전 브로커를 그 처음에 대본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어느 가족도 좀 비슷한 질문들을 관객들한테 던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아 정말 이들이 한 행동은 법의 굴레 안에서는 정말 범법일 수 있지만 정말 이들이 우리 사회를 생각해봤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감독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런 질문 자체를 관객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제 답변 또한 그 질문 반사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 유리의 얼굴로 린의 얼굴로 커트가 끝나면서 딱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그 커트를 마지막 이 영화의 최종 마지막 마침표로 쓰신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고 그냥 그런 질문들을 감독님이 우리에게 던졌고 우리는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거의 1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비슷한 영화와 비슷한 문제들과 비슷한 어떤 사회 이야기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감독님의 그 영화 세계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네. 송강호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 장면이 그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딱 끝난 거는 필름이 떨어져가지고 스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선배님. 해필이면 그때 딱 필름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 개인적으로 저는 브로커든 언어가족이든 또 고레다 감독님 작품 숱한 걸작들의 어떤 그 뉘앙스나 어떤 느낌은 그래도 삶은 참 계속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개인적으로 이주영 씨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 출국을 하셔야 돼가지고 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시네큐브 대표님께서 저보고 이제 고레다 감독님이 어느 부분이 그렇게 참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같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 브로크 개봉을 할 지점에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깐느에서 갔다 온 뒤에 이제 개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기자분이 줌으로 그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감사하다라는 말, 위대한 예술가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왜 어떤 의미로 하셨냐? 그게 아마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분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줌이다 보니까 대면 인터뷰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대답을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줌으로 대답을 많은 생각을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전에 이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 3년 동안 문득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표현을 했나? 그게 고레다 감독 어제 식사할 때 어느 부분이 좋으시냐라는 대표님의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고레다 감독님의 위대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어떤 모든 작품에서 얘기하는 삶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 탐구의 어떤 정신은 수십 년간 견지해 왔던 예술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테크놀로지의 세상과 어떤 영화의 어떤 테크닉을 항상 새롭게 쫓고 그것을 또 경험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가장 큰 중심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탐구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예술가, 인간을 끝까지 탐구하는 모든 예술가들은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그 기자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못 하다가 3년 만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타 히로코사 감독님에게 박수 한번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지금 이 얘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이켄? 의견이요? 그 말에 대한? いやいや 느낌이랄까요? 아, 간소でもいいし。ねえ、並んでこんな壇上でソン・ガンホさんからそんなこと言われると、もう照れくさいを通り越してすごくもう飛行機に乗って帰りたいっていう感じですけど。 아유, 좀 그런데 이런 그 무대 위에서 배우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민망함을 넘어서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를 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ただ今言っていただいた中でその映画が、自分でいつも映画は終わるけど人生は続いていくっていうのは常に意識しているフレーズであるので、映画が終わるとともにそこの世界の中で生きてた人間の人生も終わってしまう。要するにその先を見た人が想像できないような物語ではない、想像してもらえるような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から、しかもその想像の世界の中には物語には登場しなかった皆さんもいるっていうのが自分としては一番たどり着きたいところなんですよね。だからユリの目見た先には皆さんがいますっていうそんな思いで、ちょうどフィルムが切れたもんですからそういう終わり方に見え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예.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화는 끝이 나도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의 삶은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을 이제 그 항상 저는 이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이즈를 이제 의식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인생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너머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저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그 너머도 그 후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 속에는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그 베란다에서 이제 그 이제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그 이제 그녀의 이제 시선이 이제 향하고 있던 곳에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 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찍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딱 그 순간에 이제 필름이 끝이 나서 그런 이제 엔딩을 맞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민망해하시는 표정을 저는 오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 인터뷰 마지막 인사를 브로커의 대사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태어나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었던 민망한 표정을 조금 전에 지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가끔 뭐 행사 때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이라는 건 영화 상영 시간표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시간 52분이라는 영화의 러닝타임은 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시간인 거고요. 그 영화가 끝난 뒤에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영화가 남아서 그 뒤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은 어쩌면 개개인마다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영화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에 마지막에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녹아 없어질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기억만큼은 평생 갈 수 있는 것처럼 영화라는 게 내 눈앞에서 잠시 사라진다고 해도 이 영화 엔딩 뒤에 내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 너무 다른 영화라는 게 저는 늘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의 기차와 괴물의 기차는 얼마나 다른가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바닷가와 이 영화의 바닷가는 같은 바다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욕조와 어느 가족의 욕조는 같은 욕조지만 또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한 편 한 편이 다 너무 다른 이야기이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내 안에서 그 영화가 계속 상영된다는 게 제가 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느끼는 일종의 좀 감동입니다. 예.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저도 같은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크게 뭐 다르지 않네요. 예. 그래서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계신 감독님과의 이 행복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일단 그 고레다 히로카즈의 배우이자 고레다 히로카즈의 관객으로 함께해 주신 두 배우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다는 핑계로 시네큐브를 좀 요 근래 잘 못 왔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과 선배님과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극장에서 극장 공기를 이렇게 맞는 거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모이신 지금 관객분들도 다 너무 그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 제가 봤어요. 정말 이렇게 영화와 저희 이제 선배님과 고레다 감독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선배님과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브로커로 여행을 했었던 시간들로 잠깐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브로커로 정말 깐도 가고 감독님이랑 같이 일본도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와 같이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배우로 선배님처럼 네, 장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선 시네큐브 개관 25주년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25년 전에는 시네큐브가 뭐 하는 곳이지? 뭐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는 가졌던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렇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버팀목이자 뭐랄까 예술 영화의 어떤 한 조각이 돼서 2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 우리 대중들 속에 우리 영화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간이 이런 소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はい。まずはこんな素敵な時間を用意していただいたシネキューブの関係者の皆さんで、そこにこうやって雨の中来ていただいて、一緒に過ごすことを選んでいただいた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一緒に映画を作った監督と役者がこうやってキャンペーンとかねそういうのならまだ映画祭とかよくあることなんですけど、別の作品のトークにわざわざ来ていただいて、また一緒に話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もう監督としてはこんなに嬉しいことはなくて、多分さ作品によってはさ二度とこんなやつ会いたくないなって思う監督だってもしかしたらいる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すごく辛い経験をして。でもなんか撮影からもう何年も経ってるのにまたこうやって笑顔で集まれて、楽しく話ができるなんて本当に自分は幸せ者だなというふうに、改めて今回の短い滞在でしたけども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30年、40年、40周年の記念の時にまた、今度は20作ぐらいの特集上映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ういう監督になって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またその時はこの劇場でお会いしましょう。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우선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시네큐브의 관계자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는 이런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이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작품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제 이럴 때 이제 함께 자리를 하는 거는 이제 흔한 일이지만 다른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연하지 않은 다른 작품의 토크 이벤트에 이렇게 부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눠주셨다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작품에 따라서는 저 인간 내가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정말 촬영 중에 힘든 그렇게 경험을 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짧은 그 체류 기간이었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런 부분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제 이 시네큐브 걔가 뭐 30주년, 40주년 기념을 할 때 그때쯤이면 한 이제 뭐 20작품 정도를 이제 그 기획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독이 되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감독님이 책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 책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써놓은 시가 있어요. 요시노 히로시의 생명은이라는 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품고 그것을 타자로부터 채운다.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는 그 책의 구절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제 안의 결핍을 채워주는 타자가 때로는 영화가 될 수 있고 그 순간을 또 다른 타자와 함께 경험하는 곳이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부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함께한 40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함께한 50주년 행사 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그때는 저도 관객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50년을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